오늘 하루 중요한 이슈 살펴보는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엔 일자리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일자리 이야기하면 좋은 말은 나오기가 참 어렵죠. 조만간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의 고용 관련 지표가 나올 예정인데요. 미국에선 4월에 실업률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다음 주쯤에 4월에 실업급여 신청 통계가 나옵니다. 당연히 좋은 수치는 받지 못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나쁜 건지 정확한 현실 인식을 좀 해보고 더불어 뜨거운 감자가 된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도 같이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4월 마지막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316만 9천 건. 여전히 과거 안정됐을 때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실업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상당히 심각합니다. 7주간 지금 실직자가 300만 명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안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거죠. 내가 혹시 실직이 되게 되면 상당히 그 미국 사회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본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는 거고요. 예. 실제로 이제 고용 통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인들이 전체 이제 미국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5% 정도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에서 이제 실직이 되게 되면 소비를 못 하게 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그 미국 MBC 방송이 그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ADP라는 게 이제 민간 고용 정보 업체죠. 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의 약자인데 네. 그 요 업체가 이제 40만 개 사업체에서 한 2,300만 명의 그 근로자들의 급여를 갖다가 매주 이제 받아가지고 분석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고용 지표의 주요 이제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제 4월 한 달 동안에 이제 ADP 전미 보고서에 의하면은요, 2,023만 6천 명이 이제 그 고용이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2002년 ADP가 이제 관련 집계를 갖다가 처음으로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크게 감소한 일자리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글로벌 위기, 금융 위기 때보다도 많다는 예, 얘기예요. 2009년 2월 달에 이제 80여만 명, 그때 비교해 보면 한 25배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이제 큰 규모고요. 참고적으로 이게 얼마나 큰 그 수치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2,79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천만 명 이상의 수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특히 이제 미국의 고용 상황을 보게 되면 금년 1월 달에 이제 29만 명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 고용이 증가를 했었는데 2월 들면서 18만 명으로 이제 증가폭이 조금 둔화되더니 3월에는 한 15만 명으로 감소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4월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건데 2천만 명 이상이 줄어든다는 건 엄청나게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이제 고용이 안 좋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미국의 4월 실업률, 이제 정부의 공식 통계가 발표가 될 텐데요. 일단은 긍정적인 분석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얼마나 나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꽤 분분합니다. 10%대, 20%대, 30%대 전망이 다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전망이 제일 좀 현실성이 있을까요? 일단 참고로 3월 실업률이 4.4%였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마켓이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거는 한 16%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 관계자들 같은 경우 생각하기에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이 연준 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20%갈 가능성도 있다. 상당히 우려감을 피력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백악관 이제 경제보좌관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 16% 이상 될 수 있다는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16%만 돼도 3배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제 시장의 경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바에 따르면 한 15%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조금 신선한 시각이라고 할까요? 연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코로나19로 변화된 미국의 4가지 계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부자일수록 경제 봉쇄가 된 상태에서 집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경우가 많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일수록 밖에 나가서 실제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가 더 쉽고 그런데 이걸 치료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더 높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계층론을 제기를 해서 소위 불평등을 지적을 한 건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미국의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입니다. 로버트 라이시 미국 그 UC 버클리 교수인데요. 예. 이분이 이제 그 클린턴 정부 때는 노동부 장관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영국의 그 이제 어떤 그 언론사에 대해 이제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 예.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네 가지 이제 계급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발생이 돼서 그 어떤 구분이 심화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이제 근로자 가 첫 번째고요. 네, 최상위 그다음에 그룹에 이제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런 그 비대면을 통해서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 전문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하니까 코로나19에 대해 상당히 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 말고 또 이제 두 번째 계층은 이제 필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 고객 접점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 뭐 의사라든지 간호사, 그다음에 경찰, 뭐 소방관 이런 분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19의 그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임금 못 받는 근로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금 못 받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직이 된 분들이죠. 또 아니면 무급휴직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는 분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관심 있게 본 게 잊혀진 노동자인데 이게 뭘까 보면은 이주 노동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실직도 되고 또 어떻게 이제 어떤 그 실제로 노숙 생활에서 예. 이제 그 집단 생활하고 있는 분들 감염 위험이 높지 않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에서 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크지만 이런 전통적으로 나눠진 계급의 어떤 그 심화 가능성을 더 우려하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사실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취약계층이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먼저 더 크게 충격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생활 방역에서 2m 거리두기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많이 그런 거리두기를 이제 일상화됐는데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시행하면서 어떤 방역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 그 당시에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수적으로 일해야 되시는 분, 뭐 의료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매일매일 그 어떤 많은 고객들하고 만나게 되는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경제 현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감염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그 빈부의 차이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감염이 안 될 수 있을 가능성은 고소득일수록 훨씬 높다. 이런 예. 게 어떤 우리나라에서 검증이 되고 그렇죠. 있어요. 대기업들은 예. 재택근무를 많이 그렇습니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또 미국 LA 타임스에서 좀 흥미있는 기사를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어떤 그 이제 주민 빈곤율 빈곤율이 한 30% 이상 되는 동네의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이제 그 확진자가 한 17명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 빈곤율이 10% 미만인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한 5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차이가 꽤 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소득 격차나 또 하는 일의 어떤 그 차이에 따라서 코로나19에 대한 그 감염에서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적용하는 이야기를 해본 김에 우리나라 고용 이야기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3월 취업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0.7%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취업자가 줄어든 걸 본 게 얼마 만인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참 오랜만에 줄었는데 여기에 한국경제연구원 민간 연구기관입니다만 여기서는 전일제 취업자가 0.7%가 아니라 7% 넘게 줄었다. 이런 식의 발표까지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견 뭐 상당히 이제 설득력 있는 주장이고요. 일단 그 통계청이 발표한 그 3월 그 우리 그 자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 감소한 걸로 나왔죠. 예. 근데 그 지금 여기 말씀하신 한국경제연구 산하의 그 연구에 따르면은 그 LTE를 환산했다고 합니다. LTE라는 게 이제 FTE입니다. 죄송합니다. FTE 풀타임 이퀴밸런트 이 약자인데 FTE 같은 경우는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3월 현재 그 전년 대비 마이너스 7.6%가 감소한 걸로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FTE가 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주에 8시간씩 근무하잖아요. 예. 8시간씩 근무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일일
8일 8시간씩 근무한다고 했을 때 5일이라 그러면 40시간 주당 근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어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FTE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명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FTE 기준으로 40명 한 명이 40시간 일주일 동안 근무했을 경우에 그 취업자 수를 한 명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명수를 따지지 않고 왜냐하면 40시간 일했으면 일하는 한 사람들이 명이다. 어떤 네. 사람이 일주일에 2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예. 뭐 100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차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FTE 같은 경우는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명. 그럼 20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이제 0.5명이 되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다음에 60시간 근무하는 분들은 1.5명이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집계를 하게 되면은 전년 대비 감소율이 한 7.6% 마이너스 7.6% 된다는 거죠. 뭐 일견 상대적으로 이제 뭐 설득력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FTE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가장 이제 그 수치가 안 좋은 게 이제 교육 서비스업인데 예. 마이너스 5.4%, 그다음에 이제 도소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6%, 숙박 및 음식업이 마이너스 4.9%가 통계청 발표 자료인데 예. 이거보다 FTE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배에서 한 4배 정도 더 실적이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정부도 이 고용 상황의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단어까지, 뉴딜이라는 단어를 정말 오랜만에 정부에게서 들었는데 어쨌든 일자리 산업 관련된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과거의 뉴딜과는 좀 다르게 디지털 관련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일단 종합적인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뉴딜이라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를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사업인데 뭐 우리나라는 어떤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상황에 적절하게 좋은 테마를 집어낸 것 같습니다. 1920년대 말에 이제 미국의 뉴딜 정책을 벤치마킹한 건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건설업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비대면 그런 사업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을 갖다가 디지털 기반에서 할 수 있게끔 고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격 교육 지원과 관련된 플랫폼 사업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원격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나라 어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디지털 기반의 사업들을 많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이제 뭐 맥을 같이 해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뭐 일단 정부가 지금부터 이런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예. 이런 산업을 육성시키게 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상당히 이제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가 뭐 그 한국판 뉴딜처럼 본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건 아닙니다만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도 꽤 논의가 좀 활발하게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이게 워낙에 안전지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고용보험을 확대하자라는 취지의 내용인데 일단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자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견타당한 소리로 들리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개인 사업자분들 이런 분들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정부의 목소리가 이제 그 발단이 된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 현재 그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한 그 49% 정도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같은 이런 특수 연금을 받는 분들이 이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이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용보험법 10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노동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입이 안 돼서 그분들까지 감안하면 55% 정도가 이제 고용보험과 관련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예. 나머지 이제 45%가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네, 사각지대라기엔 너무 크긴 하네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이제 경제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가까이 되니까 이런 절반에 해당되는 인구를 좀 보호해야 되지 않냐 이런 청와대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재정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젠 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수당을 받는데 재원이 상당히 이제 모자른 거죠. 현재 이제 고용보험 기금 같은 경우가 한 7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예년에 비해서 한 10조 원 이상 되던 게 이제 그 7조 원까지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이제 고용보험료를 한 11조 정도 지금 그 이제 수령 이제
수령을 해야 되는데 예. 만약에 전 국민으로 확대하게 되면 또 거기에 해당되는 재원만큼 고용보험료를 받아야 되니까 예.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고용보험료율이 이제 개인하고 이제 직장에서 이제 반반씩 부담해가지고 1.6%거든요. 그러니까 예. 개인이 0.8%씩 부담하는 거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과연 고용보험에 가입됐을 때 그런 고용보험료를 낼 만한 능력이 있는지 또는 실제로 또 그 사업주가 그분들을 위해서 0.8%가 되는 고용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 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보험 설계사 같은 분들이죠. 예. 보험 설계사가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 40만 명의 그 보험을 가입해 주기 위해서는 과연 그 보험사가 그 부담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